어제 저녁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찰에서 잠행 중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전격 회동했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5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만남을 갖고 원구성 의견을 나눴는데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머무는 사찰을 찾았습니다. 8일 만에 이렇게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회동을 하게 됐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손에 든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수석들만 보내기만 했고 네. 직접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찾아간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또 이례적으로 어디서 있는지도 막 급하게 찾아서 만남을 또 주선을 했단 말이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원구성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3차 추경도 지금 시한이 계속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 2차 추경은 13일, 14일 만에 추경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20일이 넘어선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생존 문제를 걸려 있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렇게 손 놓고 있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예전처럼 교섭단체가 3개가 되거나 4개가 된다고 하면 모를까 유일한 교섭단체 상대 아니겠어요. 이 원구성 협상을 할 만한 상대가 지금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찰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강행처리든 어떻게 하든 간에 최대한 협상에 응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양이라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자꾸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국회 원구성 문제를 해석하는 것도 조금 좀 한쪽만의 해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왜 이렇게 사찰을 돌아다니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당내 사정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협상이 일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마땅한 협상 수단이나 지렛대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당내에서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사위 한장 안 가지고 올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원내대표 협상에 있어서 최대한 뭔가에 다시 복귀를 하고 협상에 있어서 이런 정도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두 가지 문제가 다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 뒤에 화면으로도 크게 사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어깨동무까지 하면서 서로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결론적으로는 내놓는 그 결과 발표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통합당은 오히려 새로운 제안 하나도 없었다,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찾아갔던 거는 최대한 내가 협상을 하고 마지막까지 양보했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던 거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실 예상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한테 보내거나 당내 당직자들한테 보내면서 내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체포당했다 이렇게 했던 걸 봐서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김태년 원내대표도 아마 불교계 인맥을 수소문해서 찾아간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임박했다는 시그널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마 플랜 B를 가동할 저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내일 이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김성환 평론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아마 두 가지 이유 타당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당내 사정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대여 투쟁, 그다음에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통합당이 어떻게 가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어떤 국민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2주간 자맹을 제가 선택한 걸로 보고요. 그런 어떤 이른바 약자 코스프레지만 앞으로 민주당이 그러면 정말 무한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을 해봐라. 나중에 책임을 한번 보자. 이런 쪽으로 이제 통합당의 전략이 가닥이 잡힌 것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3차 추경을 위한 국회는 조만간 가동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장면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고 저는 특별한 게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제 전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도 국회 부의장 받지 않겠다. 저는 이게 상당히 이게 사실 통합당의 최고의 메시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데 다른 분들은 초선 지금 삼선 중진들 상임위원장이 약간 뜻이 있어도 지금 다른 말 못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회 과반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한 168석, 169석 넘어가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도 의석이 됐을 때는 그럼 차라리 앞으로는 상임위원장 전부 다 그 당이 가져가도록 하자. 뭐 이런 게 룰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들던가 아니면 과반일 때는 어떻게 하자라고 하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칙을 좀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여야가 구성되면서 일당일 때 과반됐을 때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차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국회 관례를 만들던가 제도를 만들던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 중심 권한제에서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적 그 어떤 결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 좀 정치권이 이게 약간 냉각기를 가진 다음에 정상화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 뒤에 예. 붙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뭐 관행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180석에 가까운 정당이 나왔을 때 그때 야당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관행을 주장하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사위원장은 무조건 우리 거다. 그게 안 되면은 당신들이 다 가져가라. 이건 좀 한편으로 보면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그동안의 관례였다는 것, 그건 분명하죠. 그렇다면 새로운 룰을 만들기 전까지는 과거의 관행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 이것도 정치권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또 문화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예. 이번 사태를 보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두 분 다 이제 전제가 만약에 협상이 되지 않으면 그 18석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라는 전제를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18석을 일단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통합당에게 좀 7석을 다시 내놓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근데 그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문석 국회의장이 지금 이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가 가동이 될 필요가 있고 모든 상임위가 가동이 돼야 사실은 추경안이 통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임위가 위원장이 뽑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임위가 가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결위만 갖고 왔다가 잠깐 예결위 내려놓는 이런 방식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회 본회의를 열려고 했다가 시한을 한 번 더 연장한 게 바로 그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3차 추경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 현실을 인정하면 민주당이 정치는 뭐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통합당이 우린 다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무슨 대폭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새가. 그럼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18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의 의도와는 또 다른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래도 최소한 한 11대 7 정도의 구도로 가져가면서 야당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는 뭐 이런 처지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보시기에는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어떤 게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일단 3차 추경에 대통령께서 이제 21일 날 그 비상한 방법이 동원돼야 된다라는 메시지 줬잖아요. 아마 그게 굉장히 여권의 압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떤 초선들의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이제 갔는데 저는 이게 이제 다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져놓고 다음에 일단 이제 냉각기를 가진 다음에 다시 협상하는 저 주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추경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뭐 법사위 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이것도 사실 양당이 다 거부해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선택지는 하나죠. 할 수 있으니까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은 국회를 열어야 하고 열었으면은 이것을 이제 통과를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상임위를 가동해야 되는데 일단 간 다음에 근데 저는 통합당에서는 그걸 지켜보다가 아마 간사 위주로 당을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보고 또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가 워낙 살아있는 생물에다가 어떻게 뭐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정치적 상황이라 아마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민주당은 지금 결국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지를 저는 갈 수밖에 없다. 예, 민주당은 26일까지로 협상 마감 시한을 못 박은 상황입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어떤 입장문을 발표를 할지 그리고 복귀한 후에 어떤 이야기가 좀 진전이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원구성 협상은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겠다라는 북한 움직임과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도발로 인해서 여야가 외교안보 관련돼서는 일단은 한 자리에 좀 모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고무적인 것 같거든요. 네, 뭐
고무적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하기도 하고요.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렇게 밀려가면서 지금 뭔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일종의 이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긴급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뭐 아무리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렇게 또 일부는 얘기를 하던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침공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용인데 사실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굉장히 좀 해법 접근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좀 초당적인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지요. 저는 이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군사행동을 보류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오후에 간담회가 벌어지죠. 그런데 저는 저는 좀 상징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그 야당이 제안해서 여당이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걸 좀 약간 다르게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박진 위원장이 이제 굉장히 외교안보 통에다가 이제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여당이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거죠. 김성환 평론가 말씀대로 이게 여야가 없는 상황. 말하자면 지금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위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가 결국 정치의 본령이 갈등을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내 갈등도 중요하지만 대외 갈등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보다는 이 자체가 저는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가 여기에는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자체가 북한에게 주는 또 하나의 시그널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계기가 어떤 지금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작은 어떤 하나의 시도가 그야말로 불씨를 살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내용은 뭐 크게 제가 보기에 뭐 아주 색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 지금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솔루션을 좀 내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를 아마 좀 중시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통합당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재검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협의를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건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의견을 다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북 간의 평화 교류 협력을 추진해 왔고 평화 경제를 얘기해 왔는데 지금 북은 왜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북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정치인들한테 요구되는 거는 그것보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왜 이렇게 끌고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수준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다. 무조건 방향 바꿔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북한한테 속았다. 뭐 일종의 이제 볼턴한테 그러니까 볼턴이 지적한 것처럼 뭐 일종의 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북이 우리를 향해서 군사적 위협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와 아울러서 그동안에 그러면 적대적 정책들을 추구했을 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전쟁 위기 상황까지 갔던 이런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타결해야 될 것이냐. 그럼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과연 대화를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관해서 서로 간에 구체적인 협의라든가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놓고 앞에 상대 놓고 그냥 무조건 비판하려고만 드는 이런 방식으로는 토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싸우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토론은 좀 국회에서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회고록 볼턴 보좌관 회고록과 관련해서 통합당에서는 현 정권의 위장 평화쇼가 드러났다면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통합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제가 보기에 뭐 그게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걸로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의원 개개인이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볼턴의 이 주장이라는 것이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개인의 주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30년이 지나야 국가 기밀을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걸 맞춰봐야 이게 이제 진실이 드러날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다시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을 알 수도 없거니와 이거는 사실은 뭐 오히려 정쟁만 더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세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일단 볼턴의 주장에 따르면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볼 것 세 가지 하나는 비핵화가 동상 이몽이었다 각자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북미 대화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논란이 많았다. 세 번째가 이제 트럼프가 즉흥적이고 타산적으로 대외 정책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이 사실을 놓고 이제 다시 대북 정책을 짜고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이 점은 제가 분명해 보여. 이걸 이제 국회가 어떻게 논의하냐 중요한 거죠. 무작정 우리가 어떤 대북 정책,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희망이 전략은 아니잖아요.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위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략을 수립할 때 그것이 비로소 국민의 동의를 받고 동력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야 되지만 볼턴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국정조사하자. 이거는 그야말로 블랙홀로 다시 정쟁을 이끌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조금 제가 보기에 과도한 주장 같은데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일부 의원들이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볼턴 얘기는요, 미국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청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국정조사를 합니까? 미국에서 볼턴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미국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서 의회에서 청문회를 한 다음에 거기서 사실 유무를 밝히도록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이?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좌충우돌식이고 즉흥적이고 TV쇼에 뭐 익숙하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데리고 그동안의 비핵화 문제나 남북 협상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하는 건 그건 또 평가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건 대북 특별대표하고 그리고 북측이 그동안에 논의했던 사안들을 보면은 그래도 단계적으로 비핵화하는 과정들에 관한 로드맵을 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이 되기는 했지만 그 전에 비건 대표가 만들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전제로 해서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까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볼턴 같은 초강경파가 나타나서 다 거짓말입니다, 저거. 이렇게 해서 판 깬 거 아니에요, 거꾸로 보면은. 그런데 그 볼턴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그동안에 다 이거 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하는 예. 거예요. 그 논리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볼턴의 얘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만 확인해가지고 다시 대북 전략과 외교 전략을 수립하자. 이것이 전 타당하다고 보고 예. 말한 대로 이 볼턴의 얘기는 미국에서 검증해야지 어디서 검증하겠습니까? 뭐 이거는 블랙홀로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국정조사는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않다. 제가 볼 때는 볼턴의 얘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볼턴 얘기에 집중하면 지금 현재 북이 대북 전단 보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문제라든가 군사적 위협에 관한 거. 김정인 위원장이 일단 그걸 보류시켰다고는 하지만 계속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들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그걸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군사적 행동을 지금에 있어서 중지시켰다고 하는 얘기는 뭐 정경국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한 부분은 9.19 군사 합의를 일단 파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최소한 4.27 판문점 선언하고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 앞으로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넓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예, 겁니다. 두 분 다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통합당이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들 계획 일단 보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야가 한꺼번에 외교안보 합동회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응책을 좀 논의를 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